최근 인간 친화형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개발과 더불어 지능형 로봇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사용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정보를 정확히 피드백하는 스마트 인터페이스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관련된 기반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부가 수 킬로파스칼에서 메가파스칼의 압력까지 인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기존의 전자피부는 1킬로파스칼 미만에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정희태 교수팀과 한양대 김도환 교수팀은 인간 피부와 같이 넓은 압력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고민감도 전자피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포유류의 촉각 수용체 중의 하나인 메르켈 세포를 구성하는 피에조2 단백질의 압력 자극 센싱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모사한 점유탄성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연구팀은 화학적으로 하드블록과 소프트블록으로 구성된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구분자를 설계하고 이온성 액체와의 혼합을 통해 고투명, 점유탄성 구분자 방막을 제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크기의 패턴 구조가 도입된 패치형 앞전 전기 용량 방식의 전기 이중층 소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소자는 휘어지고 늘어나는 피부로서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종래의 전자피부 한계를 뛰어넘어 넓은 압력 범위의 자극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소자가 초전력으로 구동됩니다. 압력뿐 아니라 소리와 혈압 변화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본 기술은 차세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자뿐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 촉각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생체 진단, 치료 및 수술용 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로부터 연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연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까지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가스의 37%를 감축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전환시켜 유용한 물질을 만드는 과정은 이산화탄소 전환 과정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어하고 원하는 물질만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전환 전극에 다양한 금속 재료를 적용시켜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 구리는 메탄과 에틸렌, 에탄올, 프로파놀, 계미산 등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이산화탄소를 전극 표면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메탄으로 빠르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탄화수소물로 전환된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에 경희대 응용화학과 이민형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나노메쉬 구조를 갖는 구리 전극을 제공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극의 폭이 300나노미터에서 30나노미터로 좁아짐에 따라 일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물질에서 에틸렌, 에탄 등의 물질이 더 발생했으며 전극의 깊이가 40나노미터에서 70나노미터로 깊어짐에 따라 에틸렌보다는 에탄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 구조체 표면에서 물질이 어떻게 유동하며 어떤 농도로 분포하는지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김성재, 이효민 교수팀의 도움을 받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폭이 좁은 30나노미터 안에 더 많은 반응 중간체가 머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나노 구조체 안에서 물질의 유동이 저해되기 때문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촉매 반응에 응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촉매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들어 인간 두뇌의 동작을 모방한 새로운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뉴로모픽 시스템은 인간 두뇌의 신경망 특징을 모사한 새로운 전자회로를 만들어 이 회로가 프로그램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로모픽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간 두뇌의 시냅스 기능을 모사하는 시냅스 소자입니다. 기존의 시냅스 소자들은 대면적에 균일하게 제작하기 어려워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단일 소자 수준의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상용화 수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는 시냅스 소자를 제작하고 여기에 학습 알고리즘과 회로 구성 방법을 고안하여 실제 인간처럼 패턴 인식이 가능한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냅스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로서 탄소 나노튜브를 선택해 시냅스의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었으며 특히 고집적 회로 구현에 용이하도록 시냅스 소자의 구조를 기존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3단자 구조로 개발해 시냅스 소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 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는 다른 물질에 비해 그 물성이 월등히 우수하고 1차원 구조이기 때문에 시냅스 소자의 소형화에 적합해 고밀도의 인공두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기계적 강도로 인해 다양한 기판에 제작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시각 이미지 처리 과정의 이해를 통해 이를 모사할 수 있는 학습 알고리즘을 고안하였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뉴로모픽 시스템에 반복적으로 사람의 필기체 이미지를 학습시켜 프로그램 없이도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의 두뇌처럼 저전력 고속 연산이 가능하며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 처리가 가능한 연산 시스템으로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사물 인터넷 기기에 적용하면 적은 전력 소모만으로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기술로서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폴더블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애플이 터치 패널에 인듐 주석 산나물 필름을 대신해 은나노 와이어를 적용키로 했다는 뉴스에 관련 산업계가 들썩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은나노 와이어 소재는 가격이 저렴한 데다 유연성이 뛰어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에 최적화된 소재입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은나노 선끼리 연결할 때 고분자 물질 때문에 저항 변화가 심하고 면 저항도 균일치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다파장 영역에서 광소결 기술로 은나노 선을 접합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은나노 선을 연결할 때 특정 빛을 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은나노에만 영향을 줘서 붙이는 기술입니다. 저항이 낮고 굽힘과 접힘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투명 전극 필름 소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낮은 저항 변화율을 가져야 합니다. 연구팀이 만든 플렉시오넷의 저항 변화율은 3%대입니다. 여기에 92%의 광투가율도 유지해 투명한 필름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연구팀은 50만 번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도 저항 변화가 3%인 투명 전극 필름 소재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일본 업체의 기존 10만 번을 뛰어넘는 혁신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상용화를 위해 양산체제도 갖추었습니다. 연속 생산이 가능한 롤트롤 공장으로 연간 플렉시오넷 필름 300만 제곱미터를 생산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플렉시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전자기기, 대면적 터치스크린, IoT 등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세상을 이끄는 원천적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나노 소재들을 바이오 의학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단백질과 같은 고분자 바이오 약물을 표적 세포 내로 전달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아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바이오 약물이 표적 세포에 도착할 때까지 단백질의 활성을 유지하고 면역 반응을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해결 과제들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 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나노 입자인 엑소솜을 치료용 단백질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보다 쉽게 엑소솜을 생산하면서도 효율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신개념의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엑소솜의 막 단백질인 CD9 등의 테트라스페닌과 생체 활성 단백질에 푸른빛에 의해 서로 결합하는 CRY2와 CIBN을 각각 융합시켜 푸른빛을 쬐었을 때 생체 활성 단백질이 엑소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조하였습니다. 이는 엑소솜을 대량 생산하는 세포에 해당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발현시키고 푸른빛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생체 활성 단백질이 탑재된 엑소솜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획기적 기술입니다. 기존 단백질 약물이 세포 외부에서만 작용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기술로서 향후 바이오 의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 타깃 단백질이 탑재된 치료용 엑소솜을 개발하고 있으며 효능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소 자동차 및 연료전지의 원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은 촉매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알려진 고효율 촉매로는 고가의 귀금속인 백금이 있습니다. 본 기술에서는 기공이 일정한 벌집 모양의 2차원 유기구조체를 합성하고 저가의 루테늄을 결합하여 백금 촉매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이는 새로운 촉매 제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저가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본 연구의 촉매 활성은 pH에 관계없고 백금처럼 수소 전환 효율이 높습니다. 또한 전기 분해 시 사용되는 전압이 낮아도 구동되며 안정성 또한 기존 촉매들보다 월등히 뛰어나 우수한 산업적 가치와 높은 활용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원 유기 구조체인 C2N에 루테늄을 붙여 고정시킨 이 촉매 이름은 루테늄 C2N입니다. 이 물질은 나노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공개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재료과학 분야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수소 생산법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광범위한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CD 이후 꿈의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OLED 기술과 차세대 꿈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그래핀 기술이 만났습니다. OLED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극을 그래핀 소재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핀은 0.2 나노미터로 얇고 우수한 열 전도성과 기계적 강도, 신축성 등으로 OLED 전극의 대체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대면적으로 만드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화테크원은
대면적 그래핀 방막 OLED에 적합한 그래핀 전극 전사 기술과 패터닝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화테크원에서는 19인치 이상의 대면적 그래핀 성장 기술과 OLED 투명 전극으로 응용하기 위한 전사 기술을 개발해 낮은 면 저항과 85% 이상의 투과도를 갖는 그래핀 투명 전극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그래핀 투명 전극의 OLED 소자 기술과 이를 OLED 패널에 적용하기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전기적, 광학적 최적화를 통하여 기존의 OLED 투명 전극으로 사용되고 있는 ITO와 대등한 수준의 소자 특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색상의 OLED 소자를 구현하였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디스플레이 기판은 약 19인치로 세계 최대 크기입니다. 기존 ITO 소재의 잘 깨지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세계 최초로 미세 공정을 개발해 대규모 패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OLED 전극의 미세한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그래핀이 찢어진다든지 그래핀 표면에 이물질이 묻어 OLED 디스플레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한 원천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그래핀이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기대를 세계 최초로 현실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정부 지원 과제 참여 기업인 LG 디스플레이와 협업을 통하여 플렉시블 OLED 패널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소자는 주변 전자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만약 이 메모리 소자가 전력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초저 전력을 넘어 전력 소모가 제로에 가까운 메모리 소자 개발의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서로 다른 자성을 띤 자기 구역을 구분하는 자구벽 구조는 높은 이동도와 안정성, 값싼 공정 가격 등의 이유로 이를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의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해 자구벽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깬 전혀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핀이 파동 형태로 나타나는 독특한 구조인 스핀파를 사용하여 전력 소모가 없이도 자구벽의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스핀파의 효율적인 생성을 위해서 두 개의 자구벽의 충돌을 이용함으로써 전력 소모 없이도 강한 크기의 스핀파가 생성될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던 스핀파를 이용한 자구벽의 이동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것으로 물리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저널인 네이처 피직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스마트 기기 하나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전력 메모리 소자는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기술에서 제시한 스핀 소자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법은 차세대 메모리 소자 관련 산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물질 내부를 통과하는 빛과 전자, 소리 등의 파동은 내부 산란체의 배열에 따라 다른 이동 메커니즘을 갖습니다. 산란체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결정 구조의 경우 파동은 탄도성 이동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합니다. 반면 산란체가 무질서한 배열의 경우 파동은 무수한 산란에 의해 확산성으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이러한 무질서도가 더 증가하면 투과되는 파동이 점차 감소하고
소재 내에서 정지하는 국부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연구팀은 그동안 비정질 소재에서만 발견되던 파동의 국부화 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결정 구조에서 발견했습니다. 산란체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결정질 소재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비정질 소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준결정 소재로부터 파동의 정지 현상을 발견했고 그 메커니즘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산란체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는 준결정 구조를 이용하여 파동의 국부화 현상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물리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 피직스의 커버 논문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광섬유에 응용하면 기존보다 빠르고 정확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중산란에 의해 파동이 증폭되는 레이저 시스템에 적용할 경우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레이저 개발이 가능하며 준결정 나노 구조를 활용한 고효율 열전 소재를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이로 인한 사망자만 28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호흡기 세포 표면에 결합해 인체로 침투하는데 이를 막는 약제의 내성을 갖도록 진화하고 있어 감염 예방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과정을 방해하기보다 침투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에 헤마글루틴이라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특이하게 결합하는 분자를 이용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구팀은 규칙적인 가지 구조를 갖고 있는 거대 분자 덴드리머에 헤마글루틴 인지 분자인 사이알릴락토스를 결합한 나노 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이 나노 구조체가 바이러스 표면 단백질에 강력하게 달라붙어 감염력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연구팀은 덴드리머 나노 구조체의 다양한 구조 중에 바이러스와 가장 강력한 결합을 하는 구조를 찾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게재돼 전 세계에 보고됐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는 원천적인 기술이 확보되었고 향후 인플루엔자뿐 아니라 각종 바이러스성 감염 질병 예방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